오두막 이야기 쉬운 한 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UCLA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교수로 계시는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총, 건, 균, 점스, 세균이죠. 쇠, 스틸.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 어떻게 바꿨는가.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과 그리고 흑백 갈등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까미가 얘기했던 패스트 역시 오늘 그 패스트로 대하는 자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비겁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얘기할 때에도 이 전염병이 노혁명으로 인하여 가축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인류가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지금은 설계론을 얘기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신적인 존재에 가려고 한다. 그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짤 레녹스 얘기를 갖고 아니다. 시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인류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놓여 있어야 하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되게 이런 겁니다. 되게 쉬워요. 처음에 굉장히 700페이지 두껍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요, 뉴기니아에서 새 조류를 통하여 진화론을 연구하던 오늘 제라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알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뉴기니아에 있는 원주민이에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백인이 뉴기니아에 와서 지배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주민이 흑인이 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정직하게 진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24페이지 보면은 이건 생략적 차이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이었던 자연 선택이나 자연 도태의 이론을 배격해요. 적자 생존의 신뢰도 배격해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보다 진이 높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보다 더욱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격해요. 오늘날 인종차별주의적인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있으면서 오늘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이지 20페이지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특별히 미국의 수많은 백인 심리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에 비하여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을 입증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제레미 교수님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페이지에 유럽인들은 그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더 따뜻한 지역에 살게 되고 농업을 하게 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자가 발명하고 총을 발견하고 특별히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인하여 세균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흑사병을 비롯한 여러 번의 유럽에 있는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갔을 때에 총으로 죽은 원주민보다 이렇게 전염병에 연약했던 세균에 연합했던 그들을 정복하고 제국주의에 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유럽의 총기, 전염병, 철기, 인공지물 따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복욕과 함께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 기자들은 저자에게 한 권의 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자면 다음과 같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건 뭐냐? 페이지는 114페이지 보니까 잉카 문명을 정복할 때에 피사라로 가는 스페인 군인이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총기, 쇠, 무기, 특별히 고유의 전염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9명의 군인이 8만 명의 잉카 제국의 군인들을 물리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296페이지에 보면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은 인간에게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가축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규모 이 299페이지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준 농경과 도시의 발생. 그것으로 인하여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총과 균과 새가 특별히 오늘 인종차별의 문제, 흑인 갈등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얘기하다가 오늘은 선교학적 입장에서 있는 책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포시의 트랜스포밍 미션,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특별히 흑백 갈등, 그리고 인종차별, 제국주의, 오늘 이 부분을 대하여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59페이지. 기독교의 좋은 면, 선교의 좋은 면도 있지만 계몽주의, 즉 산업혁명이 있었던 이 유럽에 있어서의 어두운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선교 영혼의 기원은 서구의 해외 식민지 개척과 그 주민 정복의 두 요소를 전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이후로 선교는 식민주의를 전제했다. 현대 선교는 현대 서구 식민주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마음이 아프죠. 오늘 여기에 있는 제라미 다이아몬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흑인이 정말 저조하기 때문에, 지능이 낮기 때문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이 식민주의 때문에 지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독일 식민지에는 독일 선교사들만, 페이지 469페이지, 그 당시의 구어예요. 영국 식민지에는 영국 선교사만,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선교사만, 스페인 식민지는 스페인 선교사만,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오늘 지배에 앞장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선교 개념이 제도권에서 수용되고 선교기관들이 서구 사회에서 존경받는 조직들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은 변했으며 선교기관과 제국주의 타협은 거의 기정사실되었다. 좋든 싫든 선교는 서구 제국주의 전달자와 지지자, 제국주의의 팬이 되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책은 문제에 대한 제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칼바르트의 선교 신학을 얘기합니다. 페이지 570페이지. 칼바르트는 선교를 하나님의 활동으로 규정한 첫 신학자들 중 하나다. 선교가 식민주의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래요. 참으로 바르트는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계몽주의 접근과 결번한 새로운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첫 번째 분명한 해설자로 불려줄 수 있다. 선교는 삼위일체의 맥락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에 있는 모든 불균등, 불평등, 이런 인류의 문명이요, 총과 균과 쇠로 인하여 시작됐대요. 생리학적으로 어떤 인간의 우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류가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된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세균에 의하여 죽어갔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역시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인하여 인구 밀도가 높았던 유럽인들을 통하여, 백인들을 통하여 세균이 전염이 되고 그 세균으로 인하여 남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자이지만 양심적인 진화론자예요. 자연 선택, 자연 도태가 아니라, 그래서 백인들이 우월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작금에 있는 상황,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전염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완전히 근본주의에 있는 목회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칼바르트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여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균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